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인적인 돌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기 환자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과 호흡곤란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뿐만이 아니라 불안, 우울,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요. 그리고 간병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존적인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통을 이제 경감하기 위해서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주축으로 하여서 여러 이제 직종의 선생님들이 함께 환자의 그런 고통을 줄이기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체적 돌봄이라 함은 말 그대로 환자분들의 신체의 안위를 위해서 저희가 돌봄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하는 게 적극적인 증상 조절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증이나 호흡곤란 이렇게 힘든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들어가는데 통증은 물론 이지만 호흡곤란은 환자분들이 표현하기로 물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표현하실 만큼 굉장히 힘든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약물과 산소를 증량하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저희 호스피스에서는 기본 간호도 중요합니다. 위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말기 상태에서 돌보지 못한 신체적 중에 이제 눈이나 구강이나 회음부 우리 인체의 중요한 부분에서 좀 악취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병동에서는 하기 힘든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분의 이제 신체적인 증상 조절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과 또 가족분이 겪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돌봄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환자분과 가족분들과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힘든 부분이라든지 또 어려운 감정이라든지 또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가 소중한 사람에게 뭔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 팀원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도 하고 좀 환자가 이루지 못한 소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약된 환경이지만 여기서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동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되게 무료하시고 무기력해지실 때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원예, 아로마 이런 요법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좀 감정을 환기할 수 있고 풀어내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내 성직자분들을 연계해서 이제 영적 돌봄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전문 교육을 받으신 자원봉사자분들을 통해서 세발이라든지 침상 목욕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돌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한 돌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답답하시고 또 어쨌든 환자를 주로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돌보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상담을 하면서 힘든 감정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돌봄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별하시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좀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별가족 모임을 통해서 또 같은 시기에 사별을 경험한 보호자님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근황도 나누고 이렇게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로 진단된 환자들 중에서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법이 개정이 돼서 만성 호흡부전이라는 질환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108개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환자분이 가셨을 때 기존에 있던 검사 자료, 그 다음에 환자분의 의무 기록을 가지고 가시면 그쪽 해당 지역에 있는 병원의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연속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래를 받으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 그쪽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으시면서 다니시면 되고요. 내가 통증이라던가 호흡곤란이라던가 너무
힘든 증상이 있어서 내가 좀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입원을 하셔서 입원 치료 받으시고 또 만약에 내가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 가정형 호스피스라고 해서 집으로 와서 진료를 받으리는 그런 호스피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 외래, 그 다음에 입원, 가정형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환자분의 컨디션이라던가 어디서 지내시길 원하시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일반 의료 행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가 적용이 돼서 약 본인 부담 5%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시고요. 이제 암 이외의 다른 질환이나 이제 비급여 항목들은 각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려는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여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비나 간병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호스피스 팀에 상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우리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집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다 뭐 입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환자나 가족분들이 계실 때 직접 저희가 의료진들, 그러니까 병원의 호스피스 팀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환자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한 팀이 돼서 환자분한테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뭐 횟수는 주 1회부터 뭐 두세 번까지 해서 다양하게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형에서는 보통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통증 조절인데요. 통증 조절을 비롯해서 뭐 또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 관리도 필요하고 또 상처나 튜브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관리까지 해서 두루두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부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병원에 급하게 오셔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으로 오시지만 증상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는 또 집에서 충분히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보통 외래나 일반 병동에 저희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하지 않고 계신 외래 환자분이라던가 일반 병동 환자분들 대상으로 처음에 호스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지 같이 계획을 세우는 그런 호스피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좀 불신과 좀 두려움, 불안한 상태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시간을 드리고 처음에 오셔서 투사를 많이 하세요. 이 병동에 온 것 자체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지내시다가 정말 실제로 화도 많이 내시고 저희에게 여기 와서 더 내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막 상처받는 말도 많이 하시지만 어느 순간 저희가 진심으로 대하고 적극적인 증상 조절을 해드리다 보면은 마음을 먼저 확 여시는 순간이 오세요. 그러면서 라포가 확 형성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정말 보람을 딱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했던 간호가 딱 통하는구나.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이제 60대 남성 환자분이셨어요. 그 환자분 곁에서는 이제 배우자님이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두 분은 굉장히 금술이 좋은 부부셔가지고 병동에서도 되게 알콩달콩 잘 지내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 좀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을 남겨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음악요법 선생님과 같이 이제 단 한 곳밖에 없는 음악유산 만들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힘드신 와중에도 그 배우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연애했던 시절부터 그 지금 노부부가 된 지금의 마음과 감정들을 담아서 직접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녹음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완성된 곡을 보시면서 그 배우자님한테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컸는데 그 노래라도 남겨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정말 기뻐하셨던 모습들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사별하신 이후에도 이제 보호자님이랑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환자분이 그립고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도 받으시고 위안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항상 내 곁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힘이 많이 된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례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 그 사랑했던 그 두 분의 모습들이 선이 떠올라서 네,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